관객 속에서도 글을 보이시죠? 자, 현대인들은 나를 잃어버린 채, 또 심지어는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가 없으니 당연히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군가와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관계가 나와 타자가 관계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그게 행복이고, 실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자신에게는 행복이 되고, 또 심지어 나와 타자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될 겁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격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을 때 인격이 안 좋고, 또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과거 우리는 심지어 행복보다는 생존을 더 크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행복보다 생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는 행복도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실제 우리 세계는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 세계를 갈구하느냐, 얼마나 물질적 세계를 갈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를 갈구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 쇼핑을 좋아하면 물질적 세계를 갈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물질적 세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영역 중 어느 하나로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파리 수학교는 삶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삶이 뭘까요?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가 아닌 교육학적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지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를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삶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죽음과 대비되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없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삶이라는 것은 계속 나아지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고요.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삶은 병든 삶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죽는다는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기에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죽음으로 평가받는 우울증의 경우도 욕망이 없습니다. 결국 삶과 욕망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아이들의 욕망이 보충되는 장소이고, 부모와 교사의 욕망도 투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의 욕망도 투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모른다는 점이죠. 아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는 다 합니다. 부모가 세상이 뭐가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가 정해놓은 높은 기준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삶에 기어이 한 번은 회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욕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사회 요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한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 있으시죠? 네.
건강한 욕망은 자기인식의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병든 사람은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욕망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 삶이 결정되는 거죠. 자,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체 못지않게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년기의 신체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유년기의 정신 건강 역시 마음 역시 평생을 좌우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실제 정신적 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마음의 병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과 욕망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좋은 욕망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을 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나 다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실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자기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치유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두려움이 극심한 사람은 마음의 병 때문에 모든 것에 방어적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반성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성하고 나아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선행돼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의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마음의 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인식은 건강한 마음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은 단순히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한 사람은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평생 두려움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욕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회피하지 않는 용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욕망, 이 과정은 두려움과의 치열한 싸움의 연대입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단순히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때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직시하고 극복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 진정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 비로소 자유롭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삶은 세 번째,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이 있는지의 문제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건강한 욕망을 가졌는지,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을 가졌는지. 건강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직시할 수 있고 틈틈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셋째,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 또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타자와 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자와 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 맺기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건강 상태는 대인관계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정신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보고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도 탁월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타자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소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도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건강한 마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삽니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또 다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거기에 적응합니다. 거기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들은 적응해서 추우면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집을 짓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동물은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세상을 바꿉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와 관계도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됩니다.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단절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관계가 정체되고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범위에서 세상의 변화를 목표로 삼을수록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직장에서 직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국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심리치료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들은 자신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욕망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단지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원고 다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나를 찾고 우리를 찾는 거, 나를 찾아가는 거, 나는 과연 내 욕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강한 삶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신적 욕망에 더 충실한가? 물질적 욕망에 더 충실한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공동체에 잘 속해져 있는가 없는가? 나는 건강한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